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9일 무신 첫번째 기사 1445년 명정통 10년 대궐 가까운 곳에서 연회를 한 이조 예조의 낭청을 엄히 국문하게 하고 모두 삭직을 시키다. 임금이 이조와 예조의 낭청이 연회한다는 것을 듣고 사헌부에 명하여 국문하였다. 이때 이조 정랑 박추 이영견 정식 좌랑 김담 이휘 김윤복 예조 정랑 박신문 조오 조성문 좌랑 이선노 이교연 및 의정부사인 정사 금상 김 박중손이 예조에 모여서 창기를 불러 크게 연악을 베풀었다. 헌부에서 조사하여 다스려서 마침내 모두 삭직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사인 검상과 예조의 낭청이 대궐의 가까운 공회에서 공공연하게 연회하여 기생을 불러 모아 정욕을 다하면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사풍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사풍이 아름답지 못하여 버릇을 잘하게 할 수 없다. 이 무리들은 모두 한때의 명사인데 오히려 이러하니 그 나머지 무식한 무리야 어찌 책망할 것이 있으랴. 이제부터 예조 낭청이 마음대로 기생을 부르지 못하는 사건을 마련하고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10일 기요 첫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가 생의육을 천신할 때 얼음을 쓰게 할 것을 아뢰니 의정부에서 논하게 하다. 강원도 감사 이선재가 아뢰기를 매달 월령 천신과 상망에 진상하는 생의육이 하월의 어느 날 노정에 부패하기가 쉬우니 대단히 불가합니다. 청하옵건대 영동의 강릉 고성과 영서의 원주 춘천 등지에 얼음을 저장하여 생의육을 천신할 때 얼음을 쓰게 하여 섞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하니 예조에 내렸다. 예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네 곳에 얼음을 저장하기는 어려우니 강릉, 춘천 두 곳에만 1년 쓸 것을 짐작하여 얼음을 저장하고 함께도 강원도 흡곡 근처의 주현의 천신은 모두 김성으로 조차 서울에 이르니 아울러 얼음 저장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그 관의 번을 따르는 일리로 하여금 매양 한 곳에 100덩어리만 저장하게 하여 다른 곳에서 수운하여 사객을 접대하는 데 쓰지 못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교지를 줬지 않은 것으로 논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11일 경술 첫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가 철령 마운령 마천령에 관문을 설치할 것을 아뢰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게 하다. 박정우가 아뢰기를 철령으로부터 오진까지 큰 고개와 큰 바다가 천험을 이루고 오직 큰 길 하나뿐인데 그 사이에 요외처가 셋이 있으니 철령 마운령 마천령이 그것입니다. 청하옵건대 관문을 베풀어서 낮에는 열고 밤에는 닫되 도성의 예의에 의하여 관원을 차정해서 파수하게 하고 세 고개의 동서에 모두 지름길이 있으니 또한 작은 관문을 설치하여 토간 각 한 사람으로 지키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와 병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 좌의정 신계 우의정 하연 좌찬성 황보인 좌참찬 이숙지 우참찬 형인지 판서 안승선 참판 성념조 등이 의논하기를 철령으로부터 오진까지가 동으로는 장해에 접하고 서로는 줄령에 막히고 가운데에 한 길이 있으니 세 고개의 관문을 설치하여 도망하는 길을 끊으면 혹 유리한 것 같으나 경성으로부터 항해하여 내려오면 수로가 이미 통하였으니 도망하는 자가 반드시 모두 세영을 경유하지 않을 것이고 또 서쪽으로 평안도에 나오면 산중의 지름길과 꼬불꼬불한 길이 이려 셀 수가 없으니 어찌 다 관방을 더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혹시 관문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만일 추운 때를 당하면 풍설이 휘몰아치는 줄령에서 관문을 지키는 괴로움뿐만 아니라 얼음과 눈이 사방으로 막히면 조석의 물도 얻기 어려울 것이니 장차 어떻게 여기에서 거처하며 지키겠습니까? 또
평상시에 행인들이 막히고 지체하게 될 것이니 배단이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관문을 설치하는 계책이 이익이 없고 한갓 배단만 있어서 사람들이 장차 싫어하고 괴롭게 여길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10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갑사 별시비 총통위 등의 번 교대에 대해 아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가히 아래기를 갑사가 매년 12월 초 10일과 9월 초 1일에 번을 교대하였는데 합하여 3번을 만든 뒤로부터 2월 초 1일과 9월 초 1일로 번을 교대하니 혹은 5달이고 혹은 7달이어서 달수가 고르지 못하고 또 별시위 총통위 건장 방패 10섬 60 등은 모두 다 6달에 체번하니 갑사도 역시 2월 20일 8월 20일도 체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1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물건의 품등과 시가 책정 방법에 대해 아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가히 아래기를 시준의 법원 물가의 시가에 따라 그 높고 낮은 것을 평준하게 하여 민정을 편하게 하는 것이나 잔물의 가격은 한두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시서 관원과 분대 감찰의 매양 시준의 때를 당하면 갑자기 한두 상고로 하여금 억책으로 값을 정하게 하고 또 그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억지로 증감하니 교사한 무리가 때를 타서 이익을 요구하여 제멋대로 높이고 낮추고 혹은 아항을 통하여 함께 관계를 꾸미니 작물을 평가하는 데 이르러서는 죽고 사는 것이 관계됩니다. 그러므로는 모든 물건의 품등과 시가의 경중을 호조해서 부상 대고를 모아서 서로 변문해서 혹 영구히 정가를 정할 물건이나 혹은 1년 혹은 3개월에 시준할 물건을 하나하나 구분하여 포화, 가주, 철, 시목 등은 값이 비록 때에 따라 혹 경중의 차가 있기는 하나 역시 심히 두드러지게 다르지 아니하여 모두 일정한 값이 있으니 아울러 포화, 전, 저로서 값을 정하고 다른 나라의 소산인 동납, 단록, 백반, 약재 등의 물건은 경시서에서 호조에 보고하여 때에 따라 값을 정하고 조석으로 값이 변동하는 채소와 어육의 세쇠 한 식물은 전례에 의하여 경시서에서 시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항은 거간꾼을 말한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1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전옥수의 죄수 3인을 차명에 처하게 하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1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야인 7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오돌이 도마노 동인두 등 5사람과 올량압도사 누시가 등 7사람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야인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여흘라가 정착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을 상신하다. 의정부에서 여조의 첩정에 의하여 상신하기를 여흘라는 사람이 나이 3살 때의 야인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지금 함길도 돌아왔는데 부모의 향관을 알지 못하니 만일 그 도에 그대로 두면 저쪽 땅을 잊지 못하여 혹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청하건대 의복과 신을 주어서 전라도로 보내어 양녀와 혼인시키고 말을 주어 안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0월 1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도 채찰사 황보인을 평안도로 보내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18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인순부 윤 안지 예빈서윤 김길통을 전주 충주 성주로 보내 삼조의 실록을 봉안하게 하다. 인순부 윤 안지를 전주에 예빈서윤 김길통을 충주와 성주에 보내어 삼조의 실록을 봉안하였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2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나평을 종묘에 대행하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2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기 충청 황해도 감사에게 진상을 칭탁하여 고기와 게를 도용한 사옹방 제원을 주액하게 하다.
경비충충 황해도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사흥방에서 여러 인원을 나눠 보내게 개를 잡아 젖을 담그는데 재원이 진상을 칭탁하여 고기와 개를 도용하고 혹은 처자를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로 사리를 영위하여 민간에 폐를 끼치니 추액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0월 2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야인 베마라합과 우롱합이 자식을 데리고 와서 조회하다. 올량합, 도마노, 베마라합과 지휘, 우롱합이 각각 그 자식을 데리고 와서 조회하였다. 우롱합에게 만호직을 제수하고 아울러 옷 한 벌을 주었으며 그 아들을 벼슬 시켰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0월 2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외인과 야인을 접대하는 일에 대한 의논은 의정부와 함께 하도록 전지하다. 외인과 야인을 접대하는 일에 대하여 만일 의논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정부와 함께 의논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세성이 헌원대성을 범하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2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주현 업성의 견고함 여부에 따라 감축관리에게 상벌을 줄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주현의 업성을 쌓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에게 논삭하는 법이 있으니 양계 행성의 감축관리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5년 안에 무너지지 않는 자는 작업을 승진시키고 1천척 이상이 연하여 무너지는 자는 논제하며 1천척 이하가 무너진 자는 비록 죄는 가하지 않더라도 상은 주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2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비밀에 관한 일은 사목에 적지 말 것을 승정원에 이르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옛날에 한승순이 입조하다가 도둑의 겁탈을 당하였다. 그 뒤에 형부에서 그 도둑을 잡아 그 물건은 모조리 찾았는데 작은 조각 편지까지도 나왔다. 만일 비밀 문서가 있었다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조국관이 일찍이 아뢰기를 비밀의 일은 사목에 적어서는 안 됩니다 하기에 내가 옳게 여기었다. 지금 경등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천문과 같은 비밀한 것도 모두 사목에 적으니 대단히 불가하다. 그러므로는 비밀한 일은 사목에 적지 말고 따로 한 본을 써서 통사로 하여금 노중에서 외어 익히고 의주에 이르거든 머물러 두고 가게 하라 하였다.